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하자 분쟁을 100%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놓은 이야기인데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하자 분쟁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. 100%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하자 분쟁이 시끄럽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먼저 이제 그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신축 공사에서 발생됩니다.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신축 공사, 그러니까 시공사 또는 건축주와 이제 또는 입주민이 분양자가 될 수도 있고요. 이분들이 진행하는 공사. 또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많이들 이제 맡기시는데 그때 이제 뭐 시공사하고 또 의뢰인하고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.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건축 공사인데 이거는 이제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이제 이야기인데요. 요거는 보통 보면은 상가주택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지으셔가지고 세라든가 이걸 내놓으시고 1층에는 뭐 이제 상업용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건물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도 이제 많이 분쟁이 발생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이게 많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1, 2, 3 이렇게 해서 한번 써놨는데요. 이제 이런 유형에서 하자 분쟁이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. 근데 원천적으로 이제 하자 분쟁을 100%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 100%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이제 공사 전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자 증권을 이제 그 시공사에다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하자 증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과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행 선급금 보증 보험 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된 건데요. 이렇게 선급금 지급 보증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는 보통 이제 건설을 시작할 때에 건축주를 보호하는 장치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. 1단계인 거죠.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선금, 착수금을 전달했지만 건설사가 선금을 받고 사라져 버리거나 망하게 되면은 이 선급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 한마디로 계약금을 말하는 거죠. 하지만 이 선급금 지급 보증 증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급하셨던 계약금, 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반드시 이그 선급금 보증서를 건설사에 먼저 받은 다음에 계약금, 선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이걸 발행한 그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니까 반드시 이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받으신 다음에 계약금을 주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선급금 지급 보증 증권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 이행 보증 증권입니다. 이 계약 이행 보증 증권은 보통 이제 건설 진행 중에 이제 진행이 착수가 되면서 건축주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건축주가 아니라 이제 또 의뢰인이라고 하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일 거고요.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의 10%를 보증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사대금이 10%니까 그 10%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가지고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,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, 원하시는 그 금액을 다 보상 못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긴 하지만 뭐 서울보증보험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, 이 계약자,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평가해서
좀 까다롭게 진행하는 게 서울보증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번을 거쳐서 2번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보증서는 그 계약자 이제 피보험자가 되죠.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안정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해서 잘 하시고,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뭐 건설사나 공사는 뭐 이걸 가입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지급을 못 해준다, 발행을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요즘은 하도 경기도 안 좋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, 뭐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회사가. 그러니까 이건 꼭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이게 이제 하자이행 보증보험이라는 겁니다. 통상적으로 이제 신축 빌라 보시면 지자체에다가 이 증권이 발행되어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주민이 다 뭐 입주가 완료가 되면 요거를 지자체에서 명의 변경을 하셔가지고 청구하실 일 있으시면 이렇게 청구하시기도 하죠. 근데 요럴 때 이제 사용하는 요 그 이행하자 보증서, 이거는 완공된 다음에 의뢰인, 그게 이제 건축주라든가 입주민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 건축주는 최종 잔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건설사로부터 하자 보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. 이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.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말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책임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면 AS를 한마디로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.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계약 금액의 약간 3% 정도가 보증 금액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요. 이 세 가지 이제 보험 증권을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좀 드렸는데, 요거를 순차적으로 다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하자 분쟁은 100% 초기에 이것만 잘 하셔도 막을 수 있다. 왜냐면은 마지막에는 AS 기간에 포함되는 하자 이행 증권까지도 발행되시면 그게 연차별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자 이행을 분쟁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신축 빌라의 경우에 이제 입주민분들이 입주해서 보니까 이제 하자가 많아가지고 건축주나 시공사 분양팀에다가 하자 이행을 해달라고 했더니 하자 이행을 안 해줍니다. 뭐 시간을 끌기도 하고요. 뭐 안 해준다는 말 안 하고 시간만 끌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 하자 이런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하자 이행 증권, 하자 이행 보험 그 보증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끊어져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시간 끌기를 잘하면 이 나중에는 법적으로 입주민들한테 하자 이행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입주민들이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이 증권을 알게 돼서 아 그럼 우리가 청구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시다가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뭐 하자보수에 지금 찾아주겠다, 뭐 자기네 무슨 자기역을 소지했다 하면서 접근을 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절대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 업체한테 맡긴다 하신다 하면 첫 번째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냐면,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이 그 하자 이행 증권을 청구해서 하자 보수를 공사를 하실 때 미리 업체를 선정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들키지 않을 거야, 뭐 누가 알겠어 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져서 세대당 과태료를 뭐 2천만 원씩 받는 경우도 종종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사실은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하시면 안 돼요. 그런데 뭐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바쁘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업체한테 어쩔 수 없이 맡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시면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이 찾는 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의 어떤 일환으로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니다, 어쩔 수 없이 뭐 건설사 통해서 지난다고 하신다고 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이 선지급금, 선급금 지급 보증증권은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
요거를 끊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, 왜냐면 계약금을 줘야 이제 착수를 한다라고 보통 건설사들이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요. 그럼 요 1번에 해당하는 보증증권을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물론 이제 2번까지 받으시면 좋습니다. 이거 AS에 대한 거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. 근데 1, 2번은 반드시 받는 게 좋은데 여기 때도 보통 요거 안 받고 뭐 저 이거 안 하시면 저렴하게 해드려요. 이런 그런 그 미끼에 빠지시면 당연히 또 다시 또 2차적인 어떤 분쟁, 하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신축 빌라에서 하자 이행 증권으로 보수공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1, 2번의 이 보증 증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걸 안 받으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하자 분쟁의 위험 요소에는 노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 요청에 따라서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댓글을 좀 남기셔가지고 또 필요하신 내용도 있다라고 하면 뭐 문의를 남겨놔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주제에 맞게 하자 분쟁을 100%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하자 분쟁은 반드시 막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